이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새 건물이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으며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그 순간부터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졌고 아이는 이유 없이 자꾸 아팠으며 그토록 애써 모았던 돈은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가슴이 무겁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공간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반복해서 목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은 대부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발을 디디고 사는 그 공간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기운을 결정하고 기운이 곧 운명을 만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흐름이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인간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아파트의 층수입니다. 집을 고를 때 우리는 방향을 봅니다. 채광을 봅니다. 학군을 보고 교통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그 층이 가진 기여 성질이 나의 기운과 맞는지 혹은 정면으로 충돌하는지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층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기디에와 청기텐의 사이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결정하는 좌표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위험한 층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음기, 염해가 지나치게 강한 낮은 층. 둘째는 죽음의 기운이 담긴 숫자, 사가 포함된 층. 셋째는 오행의 원리상 수쇠와 가 충돌하는 특정 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오래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동양 철학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곳에 있지 않다.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자꾸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가족 사이에 이유 없는 불화가 계속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살고 계신 그 층수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해결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공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좋아요 버튼 하나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받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운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초반의 가장이었는데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1층이었지만
마당처럼 쓸 수 있는 작은 테라스가 딸려 있었고 가격도 같은 단지 안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잘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6달이 지나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남편은 거래처와 연달아 계약이 깨졌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자꾸 무기력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집 안 곳곳에서 습기가 올라와 벽지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은 처음에는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직접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축축하고 어딘가 정체된 느낌이었습니다. 햇빛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바로 지기디에가 과도하게 집 안으로 눌러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땅의 기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땅은 생명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품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사람을 억누릅니다. 흙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음기염기가 있습니다. 죽은 것들이 돌아가는 곳, 썩어서 다시 흙이 되는 모든 것들의 기운이 지표면 가까이에 농밀하게 고여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3층 사이는 그 음기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층이 있는 현대 아파트에서는 그 음기가 건물 하부로 더욱 강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란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양기양이가 충분히 닿지 않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그 기운이 꺾이게 된다. 재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에서 돈은 물처럼 흐르는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운이 정체되고 무거운 공간에서는 돈도 함께 무거워져 흐르지 못하고 고이거나 예상치 못한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낮은 층에 사는 분들이 유독 잦은 소액 지출, 이유 없는 의료비 지출, 혹은 손에 들어온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이 재물의 기운을 붙들어 두지 못하고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낮은 층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에서는 의도적인 양기 보강 없이는 기운의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그 환경을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낮은 층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강한 조명으로 실내의 양기를 높이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창가에 두어 지기의 침투를 막으며 현관과 거실에 소금을 정기적으로 두어 음기를 중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과 사람 사이의 기운을 조율하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생존의 기술입니다. 땅과 너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공간에 빛을 들이십시오. 공기를 순환시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이 여러분의 기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시하십시오.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숫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숫자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깊이 믿어왔을 때
그 집단적인 의식은 실제로 에너지의 장창을 형성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언어는 기운을 담는 그릇이며 수천 명이 같은 말에 같은 감정을 실었을 때 그 말은 살아있는 힘이 된다. 숫자 4가 바로 그러한 숫자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숫자 4는 죽을 사 스와 발음이 같습니다.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에서도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는 동음이의 동의미는 단순한 언어적 공통점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은 사라는 숫자를 입에 올릴 때마다 무의식 중에 죽음을 떠올렸고 그 떠올림이 반복되면서 사라는 숫자 자체에 죽음의 기운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병원과 호텔에서 4층을 생략하거나 F층으로 표기하는 것은 이것이 미신이 아니라 오랜 집단 경험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경계임을 보여줍니다. 공간은 사람들의 의식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죽음이라는 의식을 흡수해온 숫자가 붙은 층은 그 자체로 이미 특별한 기운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성공한 50대 초반의 경영인이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 14층을 장만했고 아들의 결혼 선물로 그 집을 물려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넓은 평수에 탁 트인 전망, 최신 시설까지 갖춘 그 집은 누가 봐도 복받은 신혼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첫 해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며느리는 첫 임신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자 결국 그 집은 팔렸고 부부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못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공간이 가진 기운을 미리 살피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4층만이 아닙니다. 14층, 24층, 34층 그리고 4가 포함된 모든 층이 이 경계의 대상입니다. 숫자의 조합 속에 4가 들어가는 순간 그 층에는 죽음의 기운과 공명하는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큰 병을 앓은 분이 계시거나 최근 들어 가정 내에 상상이 있었거나 사업의 기운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사가 붙은 층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기운은 더욱 빠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기운이 약해진 사람이 음기가 강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병든 나무를 그늘진 땅에 옮겨 심는 것과 같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2배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미 사가 붙은 층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사를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 현관에 붉은색 계열의 소품이나 장식을 두십시오. 풍수에서 붉은색은 화기호의를 상징하며 죽음의 음기를 태워 정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거실 중앙이나 주요 동선에 강한 빛을 유지하십시오. 어둠은 음기를 불러들이고 빛은 양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집안 내 귀퉁이에 굵은 천일염을 그릇에 담아 두십시오. 소금은 오행 중 수수의 기운을 정제하며 공간에 쌓인 음의 기운을 흡수하고 중화하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21일에 한 번씩 그 소금을 교체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공간의 기운을 새롭게 리셋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인간 의식이 새겨진 에너지의 기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공간의 번호판 하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집의 층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숫자 안에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풍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층수가 방향이나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가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방향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인테리어는 그 기운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층수는 그 집이 어떤 성질의 땅 위에 서 있는가를 결정하는 근본 좌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에 아무리 훌륭한 인테리어를 갖추었다 해도 그 층이 가진 오행우싱의 기운이 가족 구성원의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그 집은 매일 밤 조용히 주인의 기운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맞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사람도 아무리 복이 많아도 공간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은 머물지 않고 떠난다. 오행우싱은 목, 무, 화, 호, 토, 금, 진, 수세의 5가지 기운이 서로 돕고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를 낳기도 하고 서로를 극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관계가 바로 수국화, 쇠, 크, 호, 즉 물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압도하는 원리입니다. 자연에서 물은 불을 끕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수의 기운이 화, 호의 기운을 지나치게 압도하는 공간에서는 집안의 따뜻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꺼져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족 간의 온기가 식고 재물을 불태우는 열정이 사그라들며 건강을 지탱하는 생명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이 수국화의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층이 수국화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특정 층수 하나를 지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국화의 충돌은 3가지 조건이 겹칠 때 가장 강하게 발생합니다. 첫째는 건물이 세워진 방위입니다. 북향 또는 북서향으로 지어진 건물의 중간층, 특히 수세 기운이 강한 겨울철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층은 구조적으로 수기세 해가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둘째는 건물이 완공된 해의 간지, 깐제입니다. 임년이나 개의 괴년에 준공된 건물, 즉 수세의 천간, 텐간이 지배하는 해에 세워진 아파트는 건물 자체가 이미 수의 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셋째는 거주자 본인의 사주, 수주에서 화, 호의 기운이 주된 원소인 경우입니다. 병빅년생, 정띵년생 혹은 옹월에 태어난 분들은 본질적으로 화의 기운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기가 강한 층에 거주하게 되면 그 공간은 매일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 에너지를 조금씩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몇 해 전 인천에 사시는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셨는데 손재주도 좋고 성격도 밝아서 처음 몇 년은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북향 아파트 중간층으로 이사한 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사가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떠났으며 본인은 이유 없는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주를 살펴보았고 그 층과 건물의 방위 그리고 건물의 준공 연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겹쳤습니다. 그 공간은 그분에게 완벽한 수국화의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당신의 불꽃을 계속 끄고 있는 것입니다. 수국화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법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안에 화, 호의 기운을 보강해야 합니다. 붉은색, 주황색, 자주색 계열의 소품을 거실과 주방에 배치하십시오. 특히 주방은 화호의 기운이 본래 머무는 공간이므로 이곳에 따뜻한 색감을 더하는 것은 수국화의 균형을 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조명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특히 북향방은 낮에도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이 어둠은 수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강한 빛은 화의 기운을 인위적으로 보강하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안 중심부, 즉 거실 한가운데에 황토색이나 갈색 계열의 깔개나 소품을 두십시오. 토토의 기운은 수세를 흡수하고 화호를 보호합니다. 오행에서 토는 수와 화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수국화로 인한 충돌의 기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읽고 흐름을 바꾼다. 오행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읽을 수 있는 신호이고 보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공간이 나의 기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풍수의 출발점이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의 위험한 층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한 낮은 층, 죽음의 기운과 공명하는 숫자 4가 붙은 층, 그리고 수국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층.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집을 떠올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해당하지 않는 층에 사는데 왜 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혹은 반대로 나는 4층에 사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풍수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은 층수 외에도 방위, 가족 구성원의 사주, 이사 시기, 그리고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잔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층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재 공간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은 항상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자는 화를 피하고 읽지 못하는 자는 화가 닥친 뒤에야 비로소 돌아본다. 지금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여러분의 현재 삶과 일치한다면 지금 살고 계신 공간의 기운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돈이 들어오는 족족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한 달이 끝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저축은커녕 항상 무언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비 습관 문제로 돌립니다. 물론 소비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약하려 해도 반드시 어디선가 새는 구멍이 생긴다면 그것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재물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기운이 순환하는 공간에 머뭅니다. 기운이 정체되거나 충돌하는 공간에서는 재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2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족들이 자꾸 신경질적이 되고 사소한 일로 감정이 격해지며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냉랭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고 자녀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며 밖으로만 나가려 합니다. 공간에 기운이 어지러우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도 함께 어지러워집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기운이 충돌하는 공간 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드는 날이 반복됩니다.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 공간, 특히 침실의 기운이 편안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몸과 기운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음기가 강하거나 기운의 충돌이 있다면 몸은 쉬는 동안에도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공간의 기운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한 사람은 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몸이 누워있는 땅이 문제일 수 있다. 네 번째 신호는 집안의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화분을 들여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고 새 식물을 사와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식물조차 그 집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식물은 공간의 기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공간의 불편함을 무시할 수 있지만 식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공간은 생명 에너지가 순환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의 생명력과 활력에도 같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느낌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대신 어딘가 무겁고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날이 많습니까? 밖에서는 괜찮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자주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공간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 느낌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청수와 무관하게 공간의 기운이 병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입니다. 지금 이 신호들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있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이 해결의 절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되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어렵게 마련한 집이기에 쉽게 떠날 수 없는 분, 자녀의 학교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 풍수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사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계셨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다스려라. 다스릴 수 없다면 환경과 화해하라. 그 화해가 곧 지혜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실천법은 바로 그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진심으로 자신의 공간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소금 정화 의식입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오행 중 수의 기운을 지닌 동시에 불순한 음기를 흡수하고 중화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흰색의 작은 그릇 4개의 소금을 수북이 담아 집안 4귀퉁이에 하나씩 놓으십시오. 이때 그릇은 화려하거나 강한 색을 피하고 가능하면 흰색 도자기나 유리그릇을 사용하십시오. 소금을 놓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 공간에 나쁜 기운이 소금 속으로 흡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식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의식은 빈 껍데기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행동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기운을 움직인다. 이 소금은 21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십시오. 교체할 때 사용한 소금은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절대로 음식에 사용하거나 재활용하지 마십시오. 그 소금 안에는 이미 흡수된 음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오행동전 배치법입니다. 예로부터 동전은 금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금의 기운은 재물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구리 성분이 함유된 동전은 그 기운이 더욱 강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동전 5개를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같은 종류의 동전으로 준비하되 깨끗하게 닦아 맑은 기운을 입혀 두십시오. 이 5개의 동전을 집 안에 재물 자리, 즉 제위, 좌회에 오행의 형태로 배치합니다. 제위는 일반적으로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대각선 방향, 즉 집 안에서 가장 안쪽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동전 5개를 오각형 모양으로 놓으십시오. 오각형은 오행의 5기운이 서로 순환하며 균형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이 배치는 단순히 돈을 불러오는 상징이 아닙니다. 공간 안에서 금진의 기운을 활성화하여 재물 에너지가 그 자리에 머물도록 팁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동전 위에 붉은색 천을 살짝 깔아두면 화생토, 화성토, 토생금, 도성진의 원리에 따라 금의 기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식탁 위에 백수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식사를 나누는 식탁 위에 맑은 물 1컵을 올려놓으십시오. 유리컵에 담은 맑은 생수면 충분합니다. 이 물은 하루 동안 공간 안의 기운을 읽고 흡수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기운의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매개체입니다. 탁하거나 충돌하는 기운이 있는 공간에서는 물이 그 기운을 흡수하여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 물을 화분의 흙에 붓거나 집 밖의 땅에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이 행위는 공간이 하루 동안 머금었던 정체된 기운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새 물 1컵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작은 반복이 21일 동안 이어지면 집안의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가벼워지며 재물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1컵의 정성이 1000만원짜리 인테리어보다 강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실천법을 동시에 시작하는 날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 음력 초하루나 보름을 선택하십시오. 이 날들은 달의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만약 그날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맑게 개인 아침 햇살이 집안에 가득 들어오는 날 아무 날이나 시작하셔도 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좋은 시작의 날은 언제나 마음이 준비된 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실천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인 음기와 정체된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꾸준한 실천을 통해 조금씩 해소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수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기려는 자는 작은 돌 하나부터 옮긴다. 매일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사람이 하루에 산을 옮기려는 사람보다 반드시 먼저 목적지에 도달한다. 공간을 변화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소금 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공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층수에 담긴 기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기가 짓누르는 낮은 층, 죽음의 기운과 공명하는 숫자 4의 층, 수국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층, 그리고 그 공간이 보내는 5가지 신호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근저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에너지의 장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서서히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땅이 청정하고 땅이 청정하면 삶이 청정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바르게 먹으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상태와 외부 공간의 기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우주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불안하면 집의 기운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공간을 정갈하게 다스리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공간의 기운도 함께 맑아집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풍수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빚에 짓눌려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지쳐가고 계신 분, 가족 사이의 불화로 집이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분, 그 무게를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은 네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다시 열린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흐름이 잠시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흐름을 다시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기술이지만 그 궁극의 목적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기운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며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인과 인고의 법칙이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집안 내 귀퉁이에 소금 한 그릇을 놓는 것,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맑은 물 한 컵을 올려놓는 것, 현관 앞에 쌓인 짐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 하나를 더 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변화를 향한 진지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지금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의 모든 빚을 청산한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재물이 넘쳐 흐른다. 나는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글로 쓰는 순간 그 소망은 이미 현실의 씨앗이 된다. 그 댓글에 다른 분들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타인의 소망에 진심을 보태는 그 행동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덕부터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나눔은 언제나 나누는 사람에게 먼저 돌아옵니다. 혹시 주변의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집안의 기운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들께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지혜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의 기운은 반드시 더 좋아집니다. 이것 또한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진심을 담아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흘러들어와 그 공간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부모님은 편안한 노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러온 빚과 근심이 이 봄바람처럼 가볍게 거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본허시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새벽에 눈을 뜨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고 쉬는 날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이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어디선가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 혹시 지금 그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고 재물이 들어오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로소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결과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체희재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벌어도 집이라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끌어오기 위해 복권을 사거나 비싼 부적을 구하거나 점집을 찾아다니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박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가짜 우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은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뿌리가 없으니 바람이 불면 곧 뒤집혀 버린다고요. 진짜 변화는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정성 기운의 공간의 3단계 원리를 바탕으로 단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막혔던 재물의 기운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성과 올바른 지식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얻는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오랜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선한 의지를 표현하는 첫 번째 행동이 곧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정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저는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찾아온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내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빚은 늘어났고 가게 매출은 줄어들었으며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공기가 항상 가득 차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크게 다투지 않아도 늘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눈빛에는 이미 포기의 색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다. 이분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단단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현관에 신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안 여러 곳에 동전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도 신발장 위에도 심지어 화장실 선반 위에도 동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없이 떠돌고 있는 동전들. 풍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재물이 집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금진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재물의 흐름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날 그분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집안에 흩어진 모든 동전을 한데 모아 소금물로 닦아 정화할 것. 둘째, 동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던 것들을 즉시 치울 것. 셋째, 제가 알려드리는 풍수명당 자리에 정성을 다해 동전을 새로 배치할 것. 거창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성과 올바른 배치, 그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주문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밀려있던 외상값 일부를 받지 못할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분은 전화 너머로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랑하기 위해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운의 흐름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막혔더라도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정성을 다하면 흐름은 다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물도 물꼬를 터주면 흐른다. 사람의 복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그 물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왜 하필 동전입니까? 왜 비싼 보석도 아니고 귀한 약초도 아니고 단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막힌 재물의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풍수의 근본 원리인 오행우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이 이론이 복잡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그 본질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행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5가지 기운입니다. 나무, 무, 불, 호, 흙, 토, 쇠, 물, 쇠. 이 5가지는 서로 나아주고 서로 견제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 순환이 막히는 순간 삶의 어느 한 부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동전은 금속입니다. 오행에서 금속은 바로 금투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금투의 기운에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금은 수세를 낳습니다. 이것을 금생수, 찜성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세연, 나무물을 낳습니다. 이것을 수생목, 쇠성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의 광물과 암석이 시원한 샘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샘물이 나무의 뿌리를 적시고 나무는 크게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동전 하나가 집안에서 이 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부르고 물의 기운이 나무의 기운을 키웁니다. 풍수에서 나무무는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며 물새은 재물과 풍요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동전 하나를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정성으로 놓는다는 것은 집안의 재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근본적인 순환의 씨앗을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를 짚어드려야 합니다. 오행의 순환은 방향이 있습니다.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질 때는 생성의 기운, 즉 서로를 낳아주고 살려주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충돌할 때는 극의 기운, 즉 서로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동전을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호의 기운이 강한 자리, 즉 전자제품 근처나 불을 사용하는 공간에 금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행에서 화극금, 혹화진, 즉 불이 쇠를 녹여버립니다. 재물의 씨앗이 심어지기도 전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을 잘못된 자리에 두었을 때 오히려 돈이 더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처음 명확히 이해했을 때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하나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어떤 집은 특별히 부자인 것도 아닌데 늘 돈이 돌고 어떤 집은 아무리 벌어도 늘 부족한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공간이 오행의 순환을 돕고 있느냐 방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재물이 잘 도는 집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공간 안에서 기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돈이 부족한 집은 어딘가에서 그 흐름이 끊어지거나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쉬운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집은 사람의 몸과 같다. 혈액이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 기운이 잘 돌아야 집이 건강하다. 건강한 집에는 건강한 재물이 찾아온다. 몸에 혈액이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침을 놓거나 약을 씁니다. 집안에 기운이 막혔을 때 올바른 자리에 놓인 동전 하나는 바로 그 침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끊어진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조율하는 도구이며 올바르게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왜 동전인지, 왜 위치가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동전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 즉 잘못 배치하면 오히려 재물을 쫓아버리는 위험한 금기의 위치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것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나쁜 의도로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좋은 마음으로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것을 두는 행위가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무지는 악의 오이보다 무섭다. 악의는 스스로 알고 짓는 죄이지만 무지는 자신이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 죄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금기의 자리를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동전을 준비하고 아무리 진심 어린 정성을 들여도 그것이 잘못된 자리에 놓이는 순간 기운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류하고 맙니다. 재물을 부르려 했던 행동이 재물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금기 위치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금기 위치는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선반이나 세면대 옆에 동전을 두십니다. 작은 그릇에 동전을 모아두거나 예쁘게 장식처럼 올려두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듯 화장실은 집 안의 기운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금진의 기운을 가진 동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가져온 재물의 기운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물과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 버립니다. 열심히 심은 씨앗을 스스로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화장실에 동전이 있다면 지금 즉시 치워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금기 위치는 현관 신발장 위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관 신발장 위에 동전을 올려두십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에 동전을 두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신발장 위는 밖에서 들어온 먼지와 탁한 기운, 그리고 신발이 품고 들어오는 외부의 부정한 기운이 가장 먼저 쌓이는 자리입니다. 오행에서 이처럼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금진의 청정한 기운을 오염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재물의 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았는데 그 열쇠가 이미 녹슬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현관 신발장 위의 동전 역시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 위치는 텔레비전 주변입니다. 현대 가정에서 텔레비전은 거실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옆이나 위에 동전을 두면 집안 중심에 재물의 기운을 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텔레비전은 강한 전자기파와 함께 끊임없이 소음과 빠른 영상을 내뿜습니다.
풍수에서 이것은 불호의 기운이 극도로 집중된 상태로 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화극금, 혹화, 긴, 불은 쇠를 녹입니다. 텔레비전 옆에 놓인 동전은 불의 기운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그 금의 기운이 서서히 소진되고 맙니다. 재물의 씨앗이 불길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텔레비전 주변에 동전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반드시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이 세 가지 외에도 주의하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근처,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있는 창고 안도 동전을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기운이 정체되거나 불의 기운이 강하거나 음습한 기운이 모인 곳, 이런 자리에 놓인 동전은 재물의 흐름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그 흐름을 틀어막는 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승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잘못 채운 것을 먼저 비워내지 않으면 올바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금기의 자리에서 동전을 치우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막힌 기운을 처음으로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공간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물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금기의 자리를 알았으니 다음에는 반대로 동전을 놓아야 하는 진짜 명당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고 재물의 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 곳의 위치, 수십 년간의 관찰과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그 자리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으셨던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기의 자리를 치웠다면 이제 집안의 기운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풍수에서 이 상태를 공콩이라고 합니다. 비어있음. 그러나 이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땅을 갈아야 한다. 갈지 않은 땅에 심은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금기의 자리에서 동전을 치운 여러분의 집은 이제 막 갈아놓은 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곳의 명당 자리에 동전을 올바르게 배치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첫 번째 명당 자리는 거실의 재물 코너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넓고 기운이 활발하게 모이는 공간인 거실에는 반드시 재물의 기운을 모아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거실을 바라봤을 때 가장 안쪽 왼편 모서리, 이 자리가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 코너입니다. 기운은 물처럼 흐르는데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은 현관에서 시작하여 거실을 가로질러 가장 깊숙한 안쪽에 고이게 됩니다. 강물이 굽이치는 안쪽에 모래와 물이 풍부하게 쌓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자리에 작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 놓고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십시오. 동전 3개는 천, 텐, 지, 디, 인, 런,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함께 모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릇 안에 쌀 21알을 함께 넣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쌀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며 21알은 3737의 수로서 변화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명당 자리는 현관 안쪽 왼편입니다. 앞서 현관 신발장 위는 금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관 자체가 금기의 공간은 아닙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에 동전을 두면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바닥에서 허리 높이 사이의 왼편 벽, 이 자리가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스며드는 입구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작은 선반이나 협탁을 두고 그 위에 빨간 봉투에 담은 동전 5개를 놓아 주십시오. 빨간색은 오행에서 불코의 기운을 상징하지만 이 경우에는 금땡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빨간 봉투 안에 동전을 감싸두면 동전의 금진 기운은 보호받으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5개의 동전은 오행 전체의 기운을 고르게 아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명당 자리는 식탁 위 물컵 옆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기운을 나누고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식입니다. 식탁 위에 늘 깨끗한 물 한 컵을 두십시오. 이 물컵은 수세의 기운을 상징하며 금생수 진성쇠의 원리에 따라 동전의 금진 기운이 물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 물컵 오른편에 동전 2개를 나란히 놓아주십시오. 2개의 동전은 임과 양영의 균형을 의미하며 집안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물컵의 물은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십시오. 고인물이 기운을 막듯 새로운 물은 매일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매일 새롭게 순환시키는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이 세 곳의 명당 자리에 동전을 배치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오래되어 때가 묻고 녹이 쓴 동전은 기운이 탁해져 있습니다. 탁한 기운을 명당 자리에 두면 좋은 기운 대신 탁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반드시 소금물에 동전을 담가 정화한 후 사용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금물에 동전을 담가두는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 좋으며 꺼낸 후에는 깨끗한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 자연 건조시켜 주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정성의 시작이며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도 좋은 땅에 심어야 자란다. 좋은 마음도 좋은 공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곳에 동전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순간 집안의 기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을 흔들듯 기운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삶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명당 자리를 찾아도 아무리 깨끗한 동전을 준비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위치도 동전의 개수도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다. 풍수는 마음을 다루는 수행이다. 정성 없는 풍수는 껍데기요. 형식뿐인 의식은 오히려 기운을 흩어버린다. 이 말씀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정성의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정성의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마음과 진심 어린 감사,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전의 정화입니다. 앞서 소금물 정화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동전의 때를 씻어내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에 깃들어 있는 이전의 기운, 즉 그 동전이 거쳐온 수많은 손과 공간에서 묻어온 탁기를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소금물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천일염 한 꼬집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동전을 물에 담그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동전에 깃든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담을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말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동전을 소금물에 담근 채 1시간 이상 두시고 꺼낸 후에는 깨끗한 흰 천으로 정성껏 닦아주십시오.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닦는 행위 하나하나가 이미 기운을 깨우는 정성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화가 끝난 동전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건강한 몸, 곁에 있어주는 가족,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함을 마음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3번 말씀하십시오. 재물은 감사한 곳으로 흐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들어올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재물이 머물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풍수와 불교의 전통에서 3번의 반복은 말이 마음에서 기운으로, 기운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완성의 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운에 새기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공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는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부적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상께 묵념으로 고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명당 자리에 놓기 직전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떠올리셔도 좋고, 그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하십시오. 조상님, 오늘 저는 이 집의 기운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후손이 더 이상 가난과 막힌 흐름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작은 정성을 올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조상님께 고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의 기운은 후손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조상과의 연결이 깊은 사람은 삶의 풍파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묵념은 그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 단계 정성의식을 마친 후 동전을 명당 자리에 놓으십시오. 놓는 순간에도 마음은 고요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잠시 집안을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다면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이 의식을 행할 때 그 정성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함께 감사하고 함께 바라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그 기운은 집 안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파동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운은 물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운은 마음이 만들고 정성이 키우며 감사가 완성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풍수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단계의 정성의식을 통해 동전을 배치하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 변화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변화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빚더미 속에서도 작은 정성 하나로 흐름을 바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행의 원리를 통해 왜 동전이 재물의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를 이해했고,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금기의 자리와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명당의 자리를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성의식의 3단계를 함께 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은 어제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성이 기운의 을 만들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며 공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가르침입니다. 스님께서는 화려한 법당에서 설법하실 때도,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을 상담하실 때도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고, 진리는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의 집이 곧 여러분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재물은 탐욕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머물고 싶은 공간, 흐르고 싶은 기운,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재물의 기운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매일 감사하고 매일 정성을 다하고 매일 공간을 돌보아 주십시오. 식탁 위에 물컵을 매일 아침 새물로 갈아주는 그 작은 습관,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작은 실천,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그 짧은 묵념,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큰 물줄기가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심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가르침을 만난 모든 분들께 하늘의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이제 서서히 그러나 힘차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 그 무거운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셨던 분들, 이제 그 노력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 그 가족 안에 따뜻한 기운이 다시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셨던 분들,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지치셨던 분들,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집이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승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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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혹은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는 것. 이것을 스님께서는 원력웬리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운은 현실을 향해 더 강하게 흐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언이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을 위한 응원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복은 나누는 사람에게 2배로 돌아온다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재물운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를 꽂는 순간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바뀌고 여러분의 기운이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